경험된다는 거가 동영상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건 말에 얽매인 것일 수도 있는데 경험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것들이 아까 그 목이나 뭐 그런 파리들에 앉았을 때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숨이 저절로 긁거나 하는 예. 이런 행위가 의도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게 단지 과거에 어떤 내가 지었던 그런 뭐 굳이 말하면 업이나 뭐 이런 행위가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것도 경험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범위가 과거에 어떤 내가 했었던 어떤 부분에 대한 선물만을 경험이라고 말하는 건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생각은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은 그 경험된다는 사실 이전까지의 모든 경험의 소산이고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은 다음 순간 경험될 때 반영되는 경험이죠.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항상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에서 항상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이러한 개념이 생겨서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은 실제로 보면 어떤 것들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일어나면 좀 머무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다 생각의 작용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어떤 일이나 사건 자체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것 자체일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붙여지는 의미 자체가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걷는 거, 눕는 거, 뭐 앉는 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굳이 말로 단어로 표현하자면 느낌인 건데 이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앉았을 때 엉덩이에 그렇죠. 닿았던 부분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할 뿐이지 이건 그렇죠.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걸 예. 굳이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언어를 빌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제 마음에서 또 조건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건 하면 돼, 안 돼, 뭐 예. 하면 안 하면 뭐가 일어나, 뭐 이런 식의 조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건에 의해서 제가 반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굳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치 그 생각이 진짜인 것처럼 그거에 반응이 돼가지고 그거에 그냥 불필요한 행동이나 예.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런 경우에도 단지 알아지는 그런 거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뭐 하나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럴 것 없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각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최근에 경험입니다. 최근에 이 도반들 중에 한 분이 지난번 대전 법회에 있을 때 얘기인데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같이 사시는 분이 어제 집을 어제 그저께 나갔는데 안 들어왔다라고 신변 정리를 다 하고 나간 걸로 봐서 죽으러 나간 것 같다고. 근데 아무리 봐도 주변에 그동안의 상황을 보니까 죽으러 나갔고 아직까지 연락 안 된 거 보니까 죽은 것 같다고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다가 연락도 해놓고 그랬는데 주위에 그 흔적을 다 봐도 틀림없이 나가서 죽었다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한번 다툰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툰 적이 있었는데 다툴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가서 없어져 버리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말을 해서 꼭 이번에는 보니까 그동안에 맨날
그 챙기고 하던 것을 다 정리를 해서 다 불태우고 다 없애고 해서 그 이전에도 죽는다라고 했던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죽었을 거라고. 근데 자기 그 말 때문에 죽은 것 같다고 해서 자책도 되고 막 이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 규정하지 마라.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또 그리고 또 나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해서 그렇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금산에서 이제 대전 부패하러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요즘 이제 트럭을 사가지고 트럭을 이렇게 끌고 다니다 보니까 막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차 오는데 전화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도착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서 또 하니까 계속 생각이 작용하니까 생각은 자꾸 극으로 막 치달아가고 있는 거죠. 자꾸 더 극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꾸 더 죽었다는 사실이, 자살했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 법회 장소에 가서는, 자, 일단 지금 현재 규정하지를 말고, 아무것도 규정하는 그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다. 그리고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맨날 이야기했다시피 당신 탓이 아니다. 전부 인연의 작용일 뿐이지 당신 탓이 아니다.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것이 끝도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 거다. 끝도 아니고 그것도 한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누구든 다 돌아가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누구나 가게 돼 있다. 누구나. 그러니까 자, 미리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이럴 때가 바로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 바로 깨어있음 점검을 할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하여튼 울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녁에 이 문자가 왔어요.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왔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그랬죠. 오후 2시 40분에 문자가 왔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한참 법회 중에서 문자가 왔어요.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정신이 이상하대요. 그래서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하여튼 전화를 급히 문자를 급히 끊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8시 반에 또 문자가 왔어요. 오늘 하루 생각의 정체에 대해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생각이 만들어내는 가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생각이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것을 정황을 봤을 때 자살했고 죽었다라고 하니까 온갖 생각이 자꾸만 치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온갖 생각을 다 불러일으키고 생각 속에서 괴로움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건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누구인가라도 전화를 해야 돼서 그러면 좀 속이라도 풀어질 것 같아서 하긴 했지만 도대체 이 말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돌아오고 돌이켜보니 생각이라는 것이 정말 생각일 뿐이지 생각대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근데 그 생각할 때는 생각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고 꼭 그렇게 됐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빠졌었던 거죠. 그래서 괴로웠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생각이 딱딱 맞았던 건 아닌데 어쩌다가 맞은 생각이 크게 이렇게 우리가 부여돼가지고 그것이 그냥 그 인연의 이치에 의해서 그냥 그때 당시에 우연치 않게 맞은 것일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또 그때 당시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맞았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생각의 의미를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경험하고 습관이 뭐가 다를까 그게 궁금합니다. 예.
이 경험하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는 단지 그 순간의 경험밖에 없죠. 경험에는 비교가 없죠.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어떤 그러니까 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공식에 과거에 내가 했었던 그게 경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고 이게 뭐 느낌 굳이 말하면 이런 게 경험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경험은 지금 이 순간 경험이란 말은 그냥 알아진다는 사실이 경험입니다. 알아진다는 사실하고 경험하고 같은 의미가.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경험, 이게 보이는 경험이죠. 우리는 본 경험이라고 그랬지만은 그걸 경험이라고 표현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인다는 이 사실이 경험이죠. 보인다는 것이 알아지는 이것이 경험이죠. 들리는 경험이죠. 들리는 것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경험이죠. 경험이란 바로 들리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 이것을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위파사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수행을 해보지 않았지만 마음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알아지는 순간이 있고 이렇게 위파사나 같은 경우는 밀착해서 알아차림이 쭉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지만이 그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쉽게 해서 훈련이 돼서 놓치지 않는다라고 삿대가 놓쳐지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좀 의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위파사나처럼 이렇게 막 되게 밀착해서 알아차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단지 알아지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도 그렇게 완성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거 그래야 완성이 됩니다. 자, 카페에 제가 재작년인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 실린 글인데, 25년간인가 30년간을 위파사나 수행을 한 분이 경험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삶이 편해지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25년간, 30년간을 해도 어떻게 보면 맨날 이제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 부담감 때문에 맨날 숙제를 안고 사는 것 같은 삶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삶에서 뭔가 괴롭다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파사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이 더 삶에서 괴롭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 최근에 본 동영상에서 생각도 감각된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예. 생각이 감각된다. 생각이 감각된다는 것은 뭐죠? 이게 지금 감각되는 거죠? 감각되는 거죠? 뭡니까? 감각된다는 것은 알아진다는 거죠? 생각도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감각된다 이런 말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그냥 불쑥 일어나면 사라지는 그걸 자연의 이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기를 자연의 이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예. 이치 그러면은 연기를 이치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죠.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을 자연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연현상. 그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치죠. 어떻게 이 현상이 있으니까 이 현상이 일어나고 이 현상이 있으니까 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현상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의 이치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연기라고 이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하나 작용 하나하나를 볼 때는 바로 자연현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비 오는 거나 바람 부는 거와 똑같이 예, 그것은 현상이고 이치는 바로 현상과 현상 간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깨어있음의 점검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깨어있음의 점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깨어있으면 점검은 알려고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진다는 것이 확인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뭔가 착각에 빠져 있었을 때 20분이건 30분이건 착각에 빠져 있었을 때 내가 착각에 빠져 있었구나 하면서 그냥 알아지는 상태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어떤 예, 지금
깨어 있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바로, 몸에서 뭐가 알아집니까? 아,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질문하니까 문득 생각났는데, 아까 우리 그 생각만큼 했잖아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걷고, 눕고 이렇게 했을 때 의도가 먼저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뭘 알려고 하는 함이 조금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예. 그냥 알아줘야 된다 이 말이 들렸지만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의도를 내가 낸 의도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함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도 또한 일어난 의도일 뿐이지 의도를 내가 한 의도는 없다는 겁니다. 그 의도 또한 일어난 작용하는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도 그것도 함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알아지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의도를 내 의도라고 착각함으로써 내 함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 경계가 좀 모호해가지고 예, 모호하죠. 모호합니다. 결국에는 생각한다와 생각이 알아지는 그런 경계와 같은 겁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더 예. 질문이 있긴 한데 예. 다른 분은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질문들이 다 경험에서 일어난 질문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언제든지 그 뭐 질문을 하셔도 좋고, 전화상으로도 그 뭐 휴정이 때문에 움직이시는 쉽지가 않으실 테니 전화로 하시든 아니면 문자로 하시든 편하신 대로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경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아도 아마 바로바로 이해가 되시고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의도가 일어나서 알아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의도를 또 내 의도라고 착각만 하시지 않으면 돼요. 의도 일어남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도의 작용 또한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자 위파사나 수행 지도자 중에 세우민의 떼자리아 사회도가 있습니다. 그 세우민 수행법도 한번 경험해 보셨다고 그러셨죠? 그 경험을 아니면 책을 보셨죠? 예. 근데 떼자리아 사회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떼자리아 사회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떼자리아 사회도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럽니다. 저도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떼자리아 사회도가 자연입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자연. 자, 나가 아니라 자연, 스스로 그러한 자연 현상일 뿐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뭔가 망신이란 모든 것이 다 자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라고 내가 일으키는 거라고 착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착각이 유신견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무지의 가장 근본적인 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지가 깨지는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유신견에 대한 무지가 없어지는 것인 겁니다. 그걸 스스로 자각할 수 있나요? 자각할 수 있죠.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 자연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도 저 또한 하나의 제가 자연 현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연 현상이지 일으키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 또한, 의도라고 이름하는 그 정신작용 또한 자연 현상이지 내가 일으킨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으킨 의도라고 착각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파사나가 알아차려라, 닦아라, 없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에 대한 설명이지 실제로 없애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그 사람 중에 가장 핵심 논지가 뭐냐 하면은 바로 정화한다는 말인 거예요. 초기 불교에는 정화한다는 말이 있어요. 즉, 이 탐진치를, 즉, 그 kilesa, 그 번뇌를 정화,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정화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닦아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착각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치를 이야기한 연기, 부처님의 연기 설명에서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은 무명, 무지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어떤 상태, 즉 화나 욕심이 있어서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번뇌 때문에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번뇌를 없어야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무지 때문에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가 시작이죠. 무지가 없으면 괴로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지란 뭡니까? 잘못된 견해, 잘못된 이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이 도라는 상태의 경험을 통하면은 나중에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괴로울 원인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원인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지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로서 그렇게 되는 거지, 없애려고 하는 그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이 없어지는 것은 구름의 자연의 이치로서 비가 내려서 없어지는 것이, 그것을 없애려고 해서 구름 있는 상태로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것일 뿐인 겁니다.